막 못 듣겠어. 아우. 대화할 때 목소리 나 좀 자신이 괜찮거든. 전화 통화할 때나. 근데 녹음되어 있는 걸 딱 들으면 혈이 땡땡거리지. 앵앵거리고 그냥 듣기 싫어. 정승재도 그래 하더라. 목소리가 그렇더라.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얻긴 했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히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러나 내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데만 표현을 쓰진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 나오네, 그죠? 우리의 태도,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을 쓴대. 예를 들어서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롭구나, 불쌍하구나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건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짓는 건 아니지, 그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면의 정서를 내면의 정서를 투영한다는 게 우리 그 문학에서 배웠던 감정이입 같은 거지. 그치? 보면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지. 자, 하지만 예술이지, 그죠? 뭐 이런 견해를 이런 걸 왜 논의하노? 참 밥 먹고 할 일 없나, 그자? 어렵게, 그자? 뭐 이상한 거냐 논의하자, 저들끼리.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자, 첫째로 표현이라는 건 예술가가 창작 과정이야. 창작 과정.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행하는 예술가의 내적 활동이야. 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그죠? 자, 이 입장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내적인 작용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은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 내적으로 뭔가 막 일어나는 것 자체가 표현이래.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이제 크로체하고 콜링우드가 있는데, 크로체라는 사람은 예술의 본질은 직관이랑 똑같아. 이 두 개가 똑같아.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들, 그럼 예술이 되기 전의 것들이겠네, 그죠? 예술의 본질이 직관이라 했으니까. 직관되기 이전의 것들은 그냥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거야. 자,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개입시켜서 뭔가를 창작하려고 하는 어떤 가정들이 막 생기겠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그려볼까? 만들어볼까? 많은 정신이 개입하면, 자, 그것을 이제 직관이 된 거잖아. 그자? 그러니까,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 말 참 어렵다. 근데 보면 다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직관되기 이전에는 그냥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거고 안 좋은 거고, 정신이 개입을 했어, 직관을 했어, 그럼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굳이 명료 구조 뭐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객관화하라 했어. 정신이 개입을 하는데 객관화가 된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놔야 돼. 정신이 개입을 하면 주관화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왜 객관화를 했지? 한번 보자. 이때 이 정신 활동이 직관이고 표현이래. 따라서 그는 예술이라는 건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서 내적인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을 하는 거래. 내적인 이미지라는 게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 명료하게 뭔가 구조화 시켜서, 객관화 시켜서, 자발적으로 지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뭔가 형성이 되는 거래.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거잖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콜린 우들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은 똑같아. 비슷해. 사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뭐 경험이나 예술이나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고 명료화되고 하니까.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너무 생각을 못했어.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이 경험들, 예술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계속 연속될 거 아니야.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이야.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경험 자체가 예술이야. 너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야, 얘들아. 그거를 신경 안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마하고 똑같은 말이야. 봐.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신경 안 썼어 이래 놓고 예술을 일상에, 말이 어렵잖아. 똑같은 말 아니야 그냥.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독서를 자꾸 보면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러면 2는 1 더하기 1이야. 이거다 보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했으니까 당연히 예술하고 일상을 유리시켰겠지. 다른 거라 생각했겠지. 떨어져서 생각했겠지. 분리해서 생각했겠지. 그러면서 예술은 특수한 기능이야. 아, 귀족들이 하는 어떤 취향 같은 거야. 라고 한 걸 비판했대. 아니야, 이거지, 그지?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좀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 표현이 만들어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방식을.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야. 자, 이처럼 가보자, 당연아. 표현을, 여기까지 끊어볼게. 표현을, 내부에 있다 그랬지, 그지? 내적인 거라 했잖아, 그죠? 직관을 얻는 그 순간, 내면에만 존재해. 내면에만. 마음속에만 있어. 그럼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으로 그림을 그렸어, 내가. 뭐 조각을 했어. 음악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작품들, 그림 작품, 조각 작품, 음악 작품, 걔들은 표현이 아니야. 표현이 아니야. 예술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예술이 아니야. 표현은 예술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예술가가 내적 직관을 했잖아. 내적으로 뭔가 표현을 했잖아. 그걸 전달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내적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단이라는 거야. 근데 뭐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도 있잖아. 사실은 예술 작품 자체의 어떤 의미, 그걸 못했다는 어떤 한계도 있긴 해. 자, 둘째,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서, 완전 좀 다르다, 그죠? 작품을 통해서. 위에는 작품은 표현 자체가 아니야 그랬는데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거야 라는 거야. 자, 이 관점은 예술은 소통이 중요한 거야. 소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다운아? 작품이 있어야지. 사람도 있어야 되지. 물론. 근데 사람한테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야 되잖아.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래도 간만에 좀 아는 인물 나왔지? 톨스토이는 알잖아. 미안해. 수준을 좀 더 다운 시켜볼게.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의 어떤 경험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뭐 슬픔, 외로움, 그리움 같은 선이나 색이나 소리나 움직임이나 언어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도 그걸 듣고 보고 뭐 느끼고 동일한 감정을 느껴야 돼. 동일한 감정. 그럼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이라는 건 예술가랑 관객이 작품을 통해서, 그치?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거겠지, 결국에는. 그치?
그럼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하는 그래야 알겠지. 관객들이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막 표현을 해야 관객들이 느낄 거 아니야.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한다. 음. 근데 이 견해에는 또 두 가지 의문이 있어. 첫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하고 관객에게 환기된, 즉 관객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거야? 뭐 적어보라 할 거야? 못할 수가 없잖아. 둘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꼭 느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품을 이 사람은 대충 감상했네 할 수는 없잖아. 각자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없었어, 얘들아.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막 슬퍼하는 어떤 영화를 봤어. 사실 좀 공감 안 돼. 그렇잖아, 그죠? 경험에 따라.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 개를 막 키웠어, 얘들아. 맨날 때부터. 근데 그 개가 죽었어. 그럼 그건 내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보다 사실 더 슬픈 일이거든? 그렇잖아, 사람은 다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깊이 있게 되는 감상을 안 했어. 이러지는 않잖아, 그죠?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을 해버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객들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방법 못 짤 거야. 그걸 왜 간과를 해? 왜 신경을 안 써? 한단 말이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표현이라는 걸 예술 작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이래.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서 내재되어 있는 성질이 있대. 한번 보자, 동민아. 이 입장은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띠고 어떤 예술 작품들이 뭐 음악이든 뭐 문학 작품이든 뭐 그림이든 그 작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뭔가 막 표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음.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들어가 있어.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각인돼 있는 그 표현적 속성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그래?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가지고 있고 관객들은 거기에 각인된 어떤 표현적 속성을 알아내는 거라면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게 됐지? 걔들은 뭐 돈 주고 샀나? 어떻게 가진 거야? 하니까 랭어는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할 수 있대. 그는 그래,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음,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기 어, 때문이라고. 형식, 구조적 형식이 있는데 이 표현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데 이 형식이 있잖아. 인간이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정서 그리고 그때 느끼는 어떤 행위들, 뭐 화가 나면 어떤 행위를 하고 뭐 행복하면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거랑 딱 맞는 조응하는 딱 맞는 형식을 지니고 있대. 즉 예술이 상징하는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고 감정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걸 느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럼 시간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 감정을 느끼면 그럼 육체가 변해. 우리의 육체가 그 패턴하고 같은 형식이래. 예를 들어서 기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에너지가 상승하고 슬프면 막 울컥하는 긴장 뒤에 막 점차 힘이 빠지고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지. 그렇대.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고 사라지는 우리 육체의 어떤 변화 패턴, 육체의 변화 패턴을 리듬, 선율, 강약의 변화를 표현을 하는 거래.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하는 되게 어렵기는 해. 그지? 이런 감정에서는 무조건 이런 어떤 육체적 변화가 있고 또 저런 감정은 무조건 또 저런 변화가 있고를 우리가 짝 맞출 수가 없잖아, 사실. 뭐 기쁠 때 우리가
막 슬픔의 어떤 이런 막 육체적 변화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너무 기쁘면 또 울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짝지을 거야 한 말이라 이거를. 이 감정은 이런 패턴, 이 감정은 할 수가 없어.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해. 한편 피터, 피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아따 뭐 진영도 많다. 영어와는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한다.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자, 우리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자연적 경향성, 자연적으로 뭔가를 하는 어떤 경향 특징들이 있대. 그게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아 얘는 지금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 딱 봐도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너희 잘 아는 말. 쟤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네. 그러니까 쟤는 지금 이런 감정일 거야. 쟤는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있네 하네. 아 그러면 쟤는 이런 어떤 게 있을 거야 라는 걸 탐지한대. 그 말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지. 뭐 슬픈 표정,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 자연적 경향을 포착할 수 있을 거야. 슬프구나 저 사람.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는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대.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어떤 행동, 어떤 유체적인 변화 이런 게 말고 어떤 딱 행동을 딱 보고 알 수가 있대. 그러면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형식적 특징을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아까 거는 육체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패턴이었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네 이건 거고. 근데 이 이론은 사실 또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제한을 했거든. 그러니까 범위가 좀 이렇게 축소가 돼 버렸어.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단다 얘들아.